13번째 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번 학기에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릴 알고리즘 설계 기법들은 다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MP 이야기를 설명드릴 텐데, 이제 MP 이야기는 MP 문제라는 것들이 P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차 시간에 해결할 문제들도 MP에 속하는데, 우리가 그냥 MP 문제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다차 시간 해결책이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해결책이 없는, 다차 시간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을 만약 실제 직면하게 됐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어떤 또 그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그 MP 이야기에서 다루게 돼요. 예를 들면 휴리스틱 기법이 있거든요. 휴리스틱 기법은 정확한 답을 주진 않지만 효율적으로 답을 찾아줘요. 가까운 답을.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은 탐욕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게 되면은 최적해는 못 얻겠죠. 최적해는 못 얻겠지만 최적해하고 아주 가까운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수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찾을 필요가 없고 그걸 찾아서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 내비게이션을 짜는데 최단 경로를 그거는 뭐 다익사로 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다. 만약 이게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지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뭔가 조금 휴리스틱하게 탐욕적인 방법 같은 걸 써서 답과 아주 가까운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MP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분기 한정법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그 앞에 여기다 쓰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전수조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전수조사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만족해야 되는 게 경우의 수가 제한적인 경우에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경우의 수가 지수계다. 그러면 이거를 전수조사를 완벽하게 전체를 해가지고 답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수조사에서도 경우의 수가 제한적이라 그래서 전수조사를 우리가 알고리즘 짤 때 보통 이 전수조사들은 대부분 제기 함수로 많이 짜죠. 제기 함수로 많이 짜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전수조사할 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료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종료 조건을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겠고, 전수조사하는 순서도 잘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어떤 정해놓은 순서대로 해야지만 중복적인 계산은 안 하고 중복적인 답을 얻어내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답이 뭔가 어떤 순서가 있으면 전수조사도 그 순서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답을 얻어내고 걔를 뭐 소팅한다든가 아니면 걔를 얻어놓고 또 중복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그 내가 원하는 답에 맞게끔 또 그 전수조사하는 순서도 뭐 사전에 정렬해 놓고 전수조사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 특정 경우만 조사해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은 이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탐욕적 기법을 쓸 수 있는데, 탐욕적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탐욕적인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것이 확신이 돼야 쓸 수 있는 거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그 탐욕적 기법 쓸 때 걸림돌이 되겠고, 탐욕적 기법에서 증명은 보통 이제 모순에 의한 증명 이런 걸 많이 써서 증명을 하게 되고요. 만약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수조사하는 것들이
그 중복적인 것들, 중복적인 걸 많이 하게 된다.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메모이제이션을 거기다 그냥 적용해 가지고 해결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또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하면 되겠고, 아니면 효과적으로 해보고 싶으면은 이제 메모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태블레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태블레이션은 이제 버텀 다운이 아니라 톱 다운이 아니라 버텀 업으로 작은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문제, 조금 더 큰 문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N 크기의 문제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아래서부터 해결해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점화식을 찾는 것이 핵심이고, 만약에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면은 최적화 문제는 최적의 원칙이 만족이 돼야 돼요. 요 작은 문제가 원래 그 큰 문제에 그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렇게 버텀 업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전수조사를 하는데 많은 것을 배제해 가지고 우리가 전수조사하는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노드의 유망 여부, 내가 요번 재기 호출을 처리할지 말지, 아니면 그 재기 호출에 가서 그 아래로 계속 재기 호출을 해 나갈지 안 할지, 그걸 판단하는 유망 여부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대추적이라는 걸 쓸 수가 있고, 이 대추적을 쓸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문제의 특정 인스턴스에 대해서 대추적을 만약 시범적으로 해볼 거면은 몬테칼로 알고리즘을 써서 사전에 조금 그 얼마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지게 되는지를 검토해보고 적절하면은 이제 실제 대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대추적을 조금 응용한 문제인데, 대추적은 늘 한 가지 방향으로 그 재기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하는데 가다가 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인데, 분기 한정법은 대추적을 하는데 DFS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BFS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BFS도 아니고 우선순위 큐를 써서 이 노드들 중에 4개, 그 첫 번째 자식 노드가 4개 있다. 그럼 그 4개 중에 가장 좋은 답을 줄 노드를 먼저 탐색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게 가능하냐면 가지치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면 가는 곳에 따라서는 가지치기가 많이 될 수 있고 적게 될 수 있는데, 가장 답이 유력할 것 같은 노드로 먼저 탐색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답을 빨리 찾으면 나머지 것들은 답보다는 크거나 뭐 문제가 되니까 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 한정은 우선순위 큐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우선순위 큐를 쓰든가 BFS를 하던가는 우리가 재기적 구현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전수조사는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이제 원래 DFS는 스택을 쓰는 건데, 스택을 직접 만들지 않고 그냥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DFS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배울 분기 한정은 BFS를 응용한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 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 큐를 쓰려 그러면은 그 대추적과 달리 실제 뭘 만들어야 되냐면 노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재기 호출하는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기 호출하는 게 아니라 BFS를 구현해야 되는 거고, 그 BFS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그리는 그 상태 공간 트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노드를 가지고 만들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얘와 얘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 한정법은 그 노드들 중에 어떤 유력한 노드를 먼저 가야 되는데, 유력한 노드를 먼저 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기준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노드를 따라 내려가는 것과 이 노드를 따라 내려가는 것과
달라야 되겠고 그것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적화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분기 한정은. 대추적은 전수조사하면 다 가능해요. 거의. 유망 여부만 뭔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유망 여부를 검사하는 조건만 만들어내면은 일반적으로 전수조사하는 것보다는 대추적하는 게 경우의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기 한정은 최고 우선을 먼저 따라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들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설계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 한정법을 실제 경험해 보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던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랑 그 다음에 웹판원 문제, 그리고 웹판원 문제하고 되게 유사한 작업 할당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Q를 지금까지 다 설명드린 거고, 가장 유망한 노드부터 검색을 하게 되겠고, 가장 유망한 노드부터 검색하기 위해서 트리를 만든다기보다는 노드를 만들어 가야 돼요. 노드를 만들어서 그 노드를 어디다 넣어요? Q에 넣는데 Q도 아니고 우선순위 Q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인데 지난 과제에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했죠. 그래서 동적 프로그래밍 해결된 코드 보면은 되게 허탈해. 문제는 되게 복잡한데 코드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뭐 한두 줄짜리로 되게 복잡한 문제를 프로그램 경시대에 보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난이도는 되게 높은 문제로 속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경시대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실제 코드량은 제일 적을 수가 있습니다. 뭐만 찾으면 돼. 저만씩만 찾으면은 되게 코딩해야 될 게 되게 제일 작은 것들이 이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는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해결했었고 또 대추적으로도 해결했었어요. 대추적에서는 유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 집어넣어야 될 물건의 무게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운드가 맥스 프로핏보다 작으면 안 가는 거죠. 커야지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그 유망 여부를 검사하는 거를 이용했고 이 바운드를 계산하는 바운드는 빈틈없이 채우기로 우리가 저 값들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분기 한정은 이제 똑같은 걸 이용하는데 이 바운드가 높은 애들부터 간다는 거예요. 가장 값이 클 것 같은 애들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그냥 우리가 분기 한정법이라고도 그러고 최고 우선 검색 분기 한정 가지치기 뭐 이렇게 길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BFS 형태로 가는데 우선순위 Q를 쓰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원래 문제를 우선순위 Q를 쓰지 말고 너비 우선으로 그냥 해볼게요. 너비 우선으로. 우리가 봤던 문제인데 너비 우선으로 하면 얘를 본 다음에 이 두 개가 어디에 들어가? Q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하겠지. 그렇죠? Q에 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를 빼내서 요 두 개 들어가고 요 두 개 들어가면 또 얘네들이 계속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대추적했을 때하고 너비 우선 검색을 할 때 보면은 얘가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선순위 Q를 쓰지 않고 너비 단위로 하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가야 답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가야 가지치기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가서 70 구하고 80도 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옆으로 갈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여기 70 때문에 얘 하나를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일로 가봤자 최대가 60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미 70 얻었으니까 얘는 밑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이제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비 우선만 쓰면. 그래서 이 경우를 그냥 너비 우선하기는 힘든데 똑같이 어쨌든 너비 우선을 하더라도 이 바운드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바운드를 계산하려면 이 물건들이 들어왔을 때 그 무게당 가치 기준으로 정렬한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치들을 계산하기가 편해요. 바운드를. 그러면 이제 실제 분기 한정법을 적용해 봅시다. 그럼 분기 한정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이 노드들을 실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할 때는 이 노드를 만들지는 않죠. 근데 분기 한정에서는 이런 노드를 만들어서 이 노드를 어디다 넣어요? priority queue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드들을 만드는데 레벨, current profit, current weight, bound, include 해가지고 요 정보를 담은 노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이템 2를 넣는 데고 여기 2, 3을 고려하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한 게 레벨이 되겠고 지금까지 포함한 물건들의 이익의 합, 무게의 합, 그리고 바운드 값. 요 현재 노드를 통해서 밑으로 나머지 물건들을 고려하면은 최대 이득이 얼마가 되는지가 여기에 있는 거고 지금까지 포함 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여기 요 include에 있는 값을 가지고 답을 보여주면 되겠죠. 어떤 물건들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얘가 그냥 최고 우선이 아니라 얘가 그냥 BFS 한 거예요. BFS 한 거. 보시면은 원래 BFS는 밑으로 이렇게 자식들을 넣어야 되는데 자식들을 넣을 때 포함하는 경우 안 포함하는 경우 이진트리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큐를 하나, 둘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을지 말지 결정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우선순위 큐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선순위 큐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115, 82가 들어갔죠, 큐에. 그러면 우선순위 큐면은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115부터 나오는 거죠. 115를 빼내서 115의 밑으로 115, 98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큐에는 요 세 개가 들어있죠. 요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우선순위 큐에서 다음에 나올 건 어떤 거예요? 115가 나오겠죠. 그럼 115의 밑에 얘는 실패한 거고 70이 들어가겠죠. 얘는 안 들어가겠지. 70.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80, 98, 82니까 어떤 게 나와? 얘가 나오는 거예요. 우선순위니까. 우선순위를 뭘 기준으로 해요? 요 바운드 값을 기준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더 지금까지 큐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바운드가 가장 최대값이 있을래. 걔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4개가 들어가고 4개 중에 최고는 98이에요. 그럼 98 밑으로 들어가고 얘네들도 뭐 얘 때문에 계산되지만 들어가지 않겠죠. 그럼 큐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큐에 빼내서 얘보다 좋아질 수 없으니까 다 컨티뉴해서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최고 우선 분기 한정법이에요. 그러면 원래 대충 갔을 때는 이런 모습인데 최고 우선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개선이 됐죠. 근데 이것도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습은. 근데 얘보다는 얘가 이 애를 걸리는 데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큰 값을 우선으로 가기 때문에 더 빨리 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얘로 가면은 그만큼 나머지들은 가지치기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 분기 한정 설계 기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번거롭죠. 그 노드를 정의해야 되니까. 근데 이 코드는 BFS니까 너무 우리 익숙한 거고 어렵지 않은 코드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노드를 여기다 넣어놓고 빼서 그거의 자식들을 보고 자식들이 들어갈 애들이면 인큐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빠져나올 거는 지금까지 큐에 있는 것들 중에 바운드가 가장 큰 애를 뽑아내서 다음 반복문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과정에서 요 노드를 여기 경우에는 이제 노드를 자식 걸 두 개 만드는데 하나는 그냥 넣어도 되고요. 바꿔가지고. 다른 하나는 복제를 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클론 기능을 만들어 놓다든지 자바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디커피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복제해가지고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직접 만들어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엔크린스 문제 같은 건 최적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얘는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어떤 게 더 유리한 답이 없어요. 다 찾아야 되는 거니까. 또 그래프 색칠하기도 그렇습니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다 찾는 거니까 얘는 최적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기 한정은 뭐에만 쓸 수 있어요? 최적화 문제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노드들이 있을 때 이 노드들 중에 먼저 해야 될 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집합의 합의 경우에는 일로 가나 어느 게 더 유리한 건지가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얘는 분기 한정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문제를, 전수조사하는 모든 문제를 분기 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문제들, 최적화 문제들, 뭔가 최고값을 찾나 최소값을 찾는 경우, 그걸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쪽 경로로 갔을 때의 그 바운드, 가능한 바운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웹환원 문제를 봅시다. 웹환원 문제는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해 봤는데 되게 코드가 알고리즘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웹환원 문제를 이 분기 한정으로 해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볼 건데, 이 웹환원 문제는 가중치 방향 그래프이고요. 가정하는 게 보통은 완전 그래프를 가정합니다. 한 도시에서 다른 모든 도시로 갈 수 있게 보통 문제들이 나와요. 물론 이 예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는 건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웹환원 문제들은 완전 그래프를 가정한다. 특히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도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어떤 도시에서 어떤 도시로 다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못 가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가중치 방향 그래프이고 완전 그래프라는 가정하에 웹환원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경로를 고려하는 거는, 이거는 지수계가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경로들이. 그래서 하나 선택하고, 또 그러니까 노드들을 V1 선택하면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선택하고, 얘들이 계승들이 이제 요만큼의 완전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만큼의 가능한 그 웹환원, 그 해밀토니안 서킷이 존재하는 거고, 그거를 다 구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최소값이 되는 걸 찾는 거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대치적 기법을 이런 식으로 1, 2 가고, 그 다음에 1, 2, 3, 1, 2, 4, 1, 2, 5, 1, 2, 3, 4 이렇게 모든 경우를 고려하게 되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뭔가 가지치기를, 그러면
이런 상태 공간 트리가 있으면은 얘를 전수조사를 다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최적화 문제이니까 대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기 한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문제다. 경우 수가 너무 많다. 그럼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최적화 문제다. 그러면 대추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분기 한정을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얘를 분기 한정하려면 아까 그 영일 배낭처럼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일로 갈 때의 바운드, 일로 갈 때의 바운드, 일로 갈 때의 바운드, 일로 갈 때의 바운드를 알아서 처음에 1에서 2로 갈지, 1에서 3을 가고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알아야 분기 한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분기 한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계치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 한계치를 러프하게 계산할 수도 돼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더 좋겠지만 정확하게 못 계산하더라도 뭔가의 계산만 가능하면은 얼마든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계치를 계산하냐면 모든 노드를 쭉 가야 되니까 이 간선들을 하나씩 써야 되는 거죠. 1에서 2로 가는 거 그러니까 요 간선들을 하나씩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민값들을 다 찾아내요. 그럼 이 줄에서의 민값은 4죠. 여기서의 민값은 7이고 여기서 4고 여기서 2고 여기서 4예요. 그러면 경로가 5인 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해밀토니안 서킷이니까 1번에서 출발해서 돌아와서 다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경로의 길이는 n이에요. 그러면 n개의 간선을 더한 값보다는 값이 이게 최저예요. 최저. 얘보다는 작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더하면 얼마냐면 21인데 21짜리의 일주행 경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있지는 않지만 있을 경우에는 얘보다 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러프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러프하게 우리가 이거보다는 작을 수 없다라는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얘를 이용해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제 얘 그래프에 대한 이제 상태 공간 트리가 되는데 처음에는 4, 7, 4, 2, 4 해가지고 21을 구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바운드 21은 쓸모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뭐 의미가 없어. 요 네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네 개를 구했더니 얘는 31, 22, 30, 42예요. 그럼 어느 거부터 해? 얘부터 내려가는 거죠. 분기 한정이니까. 그러면 얘가 왜 31이 됐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2는 무조건 갔어요. 그러면 1에서 2로 가는 게 얼마야? 14죠. 14죠. 그럼 얘는 써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면 1에서 3 가고 3에서 5로 갔어요. 그러면 요 두 개는 써야 돼. 나머지는 예측하면 되겠고. 예측을 해서 요 바운드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처음엔 14를 썼어요. 그러면 요 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왜? 요 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노드로 가는 거죠. 근데 일주행 경로에서 2를 한번 갔으면 2를 다시 못 가. 출발 노드는 1이니까 1은 다시 갈 수 있는데 한번 거쳐간 노드는 다시 못 거쳐가요. 그러면 14를 썼으면 얘가 싹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가 없고 나머지를 고려해 보면은 여기서 요 열을 빼고 하면은 7, 4, 2, 4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한번 봅시다. 얘 1 여기다가 번잡해도 한번 쓸게요. 0 좀 크게 씁시다. 0, 14, 4, 10, 20, 14, 0, 7, 8, 7.
4, 5, 0, 7, 16, 11, 7, 9, 0, 2. 그 다음에 18, 7, 17, 4, 0이에요. 자, 그러면 1, 3 썼어요. 그럼 요거 썼죠. 그쵸? 그러면 이 줄은 이제 꽝. 쓸 일이 없는 줄이 돼요. 그 다음에 3에서 5로 갔어요. 3에서 5, 16을 썼어요. 그럼 이 줄도 이제 꽝. 그러면 나머지를 세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에서 3, 5도 필요 없고 얘 둘에서 나머지를 아니지. 5에선 나가야 되지. 쏘리. 5는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남는 건 여기서의 최소는 8이고 여기서의 최소는 7이고 여기서의 최소는 4예요. 그러면 얘들을 더하면 4, 8, 7 해가지고 39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작은 게 우리가 찾는 거죠. 가장 작은 거니까 작은 값이 우선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계산된 게 여기로 와서 얘네들을 3개 넣었을 거고요. 그러면 33, 22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얘가 제일 작으니까 요 2개를 넣겠죠. 요 2개를 넣으면 37, 31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작은 건 뭐냐? 27이네요. 그쵸? 27. 그럼 얘 쪽으로 가는 거예요. 43, 34. 그 다음에 이제 따지는 게 요 3개를 넣을 거고 요 3개 그럼 나머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30이 제일 작아서 여기까지 3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웹하너 문제를 분기 한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 정확한 예측은 아니어도 저거보다는 이 39보다는 절대로 작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는 39가 아니라 실제 해보면 여기 27인데 실제 해보면 43, 34가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거보다는 작아지지 않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지치기를 많이 한 거죠. 이쪽은 다 안 했죠. 이쪽도 다 안 하고. 30을 구하는 순간 30보다 큰 애들은 다 버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웹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점은 요것만 구하면 돼요. 컴퓨트 바운드. 요걸 이용해서 나머지를 배제하고 그 바운드 값을 구하는 그것만 잘 만들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얘나 아까 만든 영일 배낭이나 BFS를 구현하는데 프라이어티 큐를 이용하는 거고 프라이어티 큐만 잘 쓸 줄 알면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들 중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 기준값이 있겠죠.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투플을 써서 맨 첫 번째 그 투플이 C++도 마찬가지네. 그 구조체라고 맨 첫 번째가 그 우리가 사용할 기준으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 큐로 나올 테니까 min 힙, max 힙 이런 거 쓰면 되고 얘는 min 힙이고 아까 저쪽 01 배낭은 max 힙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것만 이제 되는 거고 여기도 한 가지 더 가면 원래는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면은 하나 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여기서 끝내요. 왜냐하면 132에서 5 가면 그 다음에는 남는 거는 없어요. 초이스가 없어요. 무조건 1325 갔으면 이제 남는 건 4로 가고 1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중단이 되냐면 레벨이 n-2까지 가면 그 다음 n-1은 정해져 있고 n-1 다음에 가야 되는 거는 1이에요. 맨 처음 노드니까. 그렇고 웹하는 문제에서는 출발 노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출발 노드는 그냥 1번 노드로 해서
하는 거고, 물론 여기서 구현하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1세기는 썼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0세기로 프로그램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런 차이만 있지, 나머지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런 거고, 실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 그러면 이 바운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산할 건가? 그게 또 이제 중요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전략이겠죠. 그것만 찾아내면은 꽤 효과적으로 가르치기를 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 할당 문제예요. 얘도 문제는 거의 웹하는 문제하고 동일해요.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돼요. 얘는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한 작업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각각 맡기는 작업은 다른 작업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맡겼을 때 전체적으로 일이 끝나는 시간을 뭘 하고 싶겠어요? 제일 최소화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조합을 찾아내는 거예요. 워커 1을 어떤 애한테 할당해야지 제일 효과적인가. 그래서 얘도 전수조사 하면은 엠팩토리얼계가 존재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찾냐 하면은 여기서 제일 작은 값들 어떻게 쳤지? 처음에 민 값을 상관없죠. 상관없이 해요. 원래 얘가 3 갔으면 얘는 1이 갈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처음에는 제일 작은 값으로 바운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웹하는 문제와 비슷하게 여기서 최소 값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번째 워커한테 1번째 작업을 할당한 경우고 요거는 1번째 유저한테 2번째 작업을 할당한 거고요. 요거는 1번이 3번, 1번이 4번째 작업을 할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계산해 보면은 얘는 바운드가 10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여기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2번이고 얘는 2번한테 1번을 주고 2번한테 3번 주고 2번한테 4번 주는 거예요. 2번에 2번 주는 건 필요 없죠. 1번한테 2번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2, 6, 그 다음에 나머지 1, 4, 13, 14, 17 해가지고 실제 해보면 여기가 13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13이라는 걸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나머지 원래 그 Q에 있던 이 나머지 얘네들은 Q에서 뽑아내면서 다 버려지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그런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 웹하는 문제보다. 근데 거의 동일한 문제예요. 요런 애도 이렇게 3개짜리도 이렇게 처리를 똑같이 처음에 여기 1번에 이거 하면 9고 바운드는 15 8, 2 넣으면 15가 되겠고 뭐 그런 거. 왜 15야 바운드가. 19가 돼야 되는 건데. 아니다. 4, 2니까 그쵸. 15가 되죠. 4, 2, 15 얘는 3 넣은 거니까 4, 2 해서 요거 합하면 9가 되겠고 얘는 4하고 4, 4, 2니까 왜 바운드가 지금 16이 되냐. 이거 이상하다. 얘 틀린 거 같네요. 4, 4, 2니까 10이 돼야 되지 않나? 아니면 얘를 뺐나? 잠깐만. 얘를 빼고 하는 거구나. 9를 넣고 나머지 여기서 하면은 4, 2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 빼고 나머지 하면은
4, 2니까 9가 되겠고, 얘는 4 하면 요 줄 빼고 하면은 5, 7이 되겠네요. 12, 4에서 16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얘를 우선 할당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요 할당된 요 열은 이제 배제하고 나머지에서 최소값을 구해서 이제 바운드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내려가면 되죠. 9니까 여기 오면 12, 17이고 얘가 나와서 12를 구하니까 나머지들은 다 버려지는 거고. 이게 이제 작업 할당 문제입니다.